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언젠가는 죽기 마련입니다.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젊고 건강할 때는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지금처럼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늙고 병들게 되죠. 과거에는 노인 공경을 중요시하는 사회였고 어른들의 말씀이 실제로 중요했습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지 않았던 과거의 시절에는 노인의 정보와 지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였으니까요.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만 꺼내도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멸치볶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바삭한지, 갈비 양념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어른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죠. 검색만 하면 수많은 레시피가 줄줄 나옵니다. 집을 살 때, 이사를 갈 때, 결혼을 할 때, 아이를 키울 때 등등 어떤 상황에서도 그때마다 필요한 지식과 정보들을 빠르게 찾아내고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르신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게 되었죠. 과학이 발달한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어르신들의 가르침은 미신이나 구닥다리, 잘못된 정보로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언젠가부터 노인을 희화화하는 틀딱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공경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노인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고나 질병으로 젊을 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시간이 흐르면 노인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일이지만 노인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현재의 삶을 살아내기도 빠듯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삶이 전부라고 알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노인의 삶이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노인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노인의 삶이 어떠한지 궁금해하고 그래서 노인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본 여성이 있는데요. 바로 패트리샤 무어입니다. 패트리샤 무어는 미국의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그녀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3년의 시간 동안 80대 노인의 삶을 살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특이한 희귀 질병으로 인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자처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20대였던 그녀가 80대 노인으로 변장을 하고 일상생활을 했던 것인데요. 산업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녀가 무엇 때문에 노인으로 변장을 한 것일까요? 그녀는 산업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편해하고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해내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생산되었던 제품들이 노인이 사용할 것을 고려해서 제작이 되었을까요? 그녀가 레이먼드 로이의 사무실에서 일했을 당시의 일화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그때 당시 20대였으며 회사에서 가장 어린 디자이너였습니다. 게다가 디자이너들 중에서 유일한 여성이었죠. 그녀는 직장 상사에게 노인들은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노인들도 어렵지 않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냉장고 손잡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상사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녀를 야단쳤습니다. 패트리샤 무어는 그녀의 상사가 노인들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충격을 받았고 레이먼드 로이 같은 디자이너가 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디자인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디자이너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패트리샤 무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해왔던 성장 배경을 갖고 있는 데다 어렸을 적부터 살았던 동네에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삶에 대해 익숙하고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디자이너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며 소수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대 여성이 노인으로 변장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노인들의 삶이 어떤지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법도 있는데 왜 그녀는 본인이 직접 노인이 되어서 체험을 하게 된 것일까요? 1979년에 노인 감정 이입 체험을 시도했을 때 주 목적은 노인이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질병 또는 만성질환의 의학적인 치료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축 그리고 사회 전반에 노인은 소비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시각들이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하게 노인을 관찰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소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고 여겼습니다. 편하게 본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관찰하고 불편한 점을 물어보는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제대로 된 디자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노인 변장을 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인 변장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의심하고 걱정되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녀는 결국 도전을 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도움을 받아 80대 노인으로 변장을 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979년부터 1982년까지 3년 동안 노인으로 살아가면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갖추어진 세상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더라도 직접 체험해 본 것과 지식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직접 온몸으로 노인의 삶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던 1979년에 26살이었던 패트리샤 무어가 80대 노인으로 변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영화에서도 특수분장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고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TV 프로그램인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도움을 받아 얼굴은 물론이고 몸까지 분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인공기관을 이용해서 시력도 노인처럼 낮췄는데요. 청력과 근력도 노인의 수준으로 낮춰서 생활을 했습니다. 지팡이 같은 소품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보행기와 휠체어도 사용을 하곤 했는데요. 의상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준비해서 총 9명의 노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집이 없는 홈리스 거지 노인이 된 적도 있었으며 하녀가 있는 부잣집 노인이 되어보기도 했는데요. 얼굴 모습을 노인처럼 분장하는 데만 2~3시간이 걸렸고 분장을 받는 동안에 그날 어떤 일이 있을지 예상해 보곤 했다고 합니다. 80세 노인으로 변장한 후에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그녀는 그날 변장한 노인의 역할에 맞게 각각 다른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거동을 하는 노인으로 삶을 살기도 하고 건강한 노인이 되어서 활동적인 삶을 살아보기도 했는데요. 혼자서 이동을 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소도 바꾸어가며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을 했으며 작은 크기의 마을에도 가보고 대도시에도 가보았습니다. 총 116개의 도시를 비행기로도 이동해보고 기차도 타보고 택시도 이용해봤는데요. 버스와 지하철도 타봤습니다.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문화생활도 해보고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음식이나 차를 마시기도 했는데요. 노인의 삶을 살면서 친구도 사귀었고 그때 만난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인이 되어 여러 노인의 삶을 살아온 그녀가 경험한 불편한 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노인으로 변장하고 거리에 나선 첫날부터 그녀는 노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래의 모습인 26살의 그녀라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노인의 모습을 하고 가니 1시간에 가깝게 걸렸습니다. 결국에는 택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빈 택시인데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택시 기사들이 노인 승객을 불편해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날 결국 한 택시 기사가 노인으로 변장을 한 패트리샤 무어를 태워주었는데 그 기사는 차에서 직접 내려서 그녀가 택시에 타고 내리는 것을 모두 도와줄 정도로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는 본인의 어머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사는 노인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을 외면했습니다. 가게에 갔을 때도 물론 친절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평범한 사람과 다른 취급을 받기도 하고 아예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이 없는 홈리스 거지 노인으로 변장해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는 경멸감도 느낄 정도였습니다. 불편감과 추위도 느끼고 공포감도 경험을 했는데요. 하지만 안 좋은 경험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즐거움도 있었고 우정과 사랑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공원에 앉아있을 때 친근하게 다가와 말을 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와는 다르게 돌을 던지면서 놀리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노인의 삶을 살면서 26살인 본래의 그녀라면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 법한 일들도 너무나 힘들게 다가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식당 문을 여는 일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꺼내는 일과 같은 젊은이들에겐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노인의 모습으로 하려고 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된 많은 것들이 디자이너인 그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후에 노인학을 전공하게 되었는데요. 노인의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노인학을 공부한 그녀는 디자이너와 건축가, 엔지니어들에게 노인들도 자신의 일상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힘썼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삶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고 그런 존엄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입니다. 또 노인이 되면 겉모습은 달라지지만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젊었을 때 즐겨하던 것들을 노인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즐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젊었을 때와 가깝게 본인의 삶을 직접 결정하고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그녀는 말하는데요. 어느 한 사람만 바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를 비롯해서 건축가, 정치인, 엔지니어, 서비스업 종사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패트리샤 무어는 누구나 평등하게 성별이나 종교, 연령, 능력 등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박스터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헤리티지 헬스케어와 같은 건강관리 회사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인 월풀과 제너럴 일렉트릭에도 그녀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었는데요.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회사인 옥소와 킴벌리 클락, 존슨 앤 존슨과도 함께 일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산업계가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녀를 보람되게 하는데요. 피닉스 경전철을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디자인이 편하게 잘 되어 있는지 칭찬하는 것을 듣게 될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는 그녀입니다. 피닉스 경전철에서는 시력이 나쁜 사람들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편리한데요.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벌써 수십 년의 경험을 쌓게 된 패트리샤 무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라벨이나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패키지들이 그 예이죠. 디자인 잡지에서 사회적 의식이 있는 디자이너 40인에 뽑히기도 하고 미국 뉴스가 뽑은 새 천년을 정의하는 50인으로 선정되기도 한 노인학자이자 디자이너인 패트리샤 무어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고민과의 이해는 그녀의 디자인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